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BGF 리테일입니다. 그래도 항상 꾸준하게 채용을 진행해주는 고마운 기업이죠. BGF 리테일. 뭐 예년과 다르게 특별한 게 있는 건 없고요. 늘 있었던 거 그대로 뽑습니다. 역시나 영업관리직이 809명, 현재 시점으로 6일 남았는데 809명 제일 많고요. 전략기획, 재경, 그 다음에 상품운영, 전문직군 있는데 그 다음에가 전문직군이네요. 전문직군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술직이죠. 그래서 물류 쪽, 그 다음에 IT 쪽, 그 다음에 점포 설비 관련된 부분이라 뭐 기술 이쪽 아니신 분들은 다 영업관리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땡땡명이니까요. 그럼 바로 편의점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오죠.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기술을 해라. 첫 번째,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것이 왜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내가 그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럼 앞으로 너 뭐 먹고 살 거니? 어떻게 살 거니? 라고 하는 경력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역시 세 가지 사항, 각각의 사항을 700자로만 써도 괜찮을 텐데 세 가지를 합쳐서 700자로 쓰라고 하는 건 간략하게 팩트 위주로 정리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쓰실 여러분들 편의점 영업관리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많이 얘기했고 아마 편의점 영업관리가 뭐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전 이렇게 좀 정의내리고 싶어요. 편의점 영업관리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있는 상품 판매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은 편의점의 시스템을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다른 프랜차이즈 내지 않고 우리 편의점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내서 장사 좀 잘해서 우리한테도 역시 장사를 잘하면 매출을 이쪽도 많이 올리잖아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원 직무 역할이라 하면 저는 프랜차이즈 영업관리 담당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정의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현직자 인터뷰도 많고 뭐 BGF가 올려놓은 내용도 많죠.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뭐 있다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영업관리 치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무엇이다라고 좀 얘기해 주시는데 그 역할을 일반적으로 뭐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괜찮겠지만 너무나 정보가 많고 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좀 약간 좀 쌈박한 아이디어 뭔가 컨셉화 시키는 거 뭘로 표현해줘도 좋아요. 사물이나 뭐 사람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자가 읽었을 때 다른 지원자 대비 얘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라고 하는 센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그 가장 핵심에는 삼각편대의 중심이라고 해서 편의점 영업관리가 있죠. 그 다음에 나랑 내 대외적으로는 이제 점주들을 만날 거고 대내적으로는 회사 입장이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삼각편대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뭐 서로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가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요걸 뭐 바탕으로 해서 뭐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는 아니지만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센스를 조금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 두 번째는 이게 메인이죠. 바디는 이게 메인인데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 그럼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건데 여기 이제 또 두 가지 방법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를 쓸 거냐 내가 진짜 편의점 영업 관리에 딱 맞는 경험이 있어라고 한다면 여기 써야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판매 아르바이트 하거나 쓸 거 없으니까 편의점 영업 관리 쓰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에 관련된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영업 관리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란 게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아까 봤었던 뭐 전문직이라든지 영업 관리 이외에 지식적인 부분과 이런 쪽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걸 꼭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요 부분에 1번, 2번은 한 절반 정도 쓰고 나 머릿속에는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절반 써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거 한 10%, 요거 한 80%, 그다음 요거 10%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력 개발이라고 하니까 경력 개발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경력 개발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와서 그냥 안 그만두고 열심히 다녀주면 회사 입장에서 땡큐입니다.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영업 관리를 하시건 뭘 하시건 내가 어떤 걸 좀 달성할 수 있는지 결국에 포부는 항상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더 밝혀내느냐 이 게임이란 거죠. 그래서 역시 현직자 인터뷰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필드에서 뛰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요걸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 위 지원 직무의 역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면 좋다. 즉 이 지원 직무가 그냥 삼각편대의 중심이 아니라 요 역할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무엇을 해 주면 좋다.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 제시, 구체적인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나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 이러면 더 좋겠죠. 제일 좋은 건 뭐 숫자 제시해 주는 게 좋은데 뭐 매출 몇 퍼센트 올리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상의 상권 어차피 제일 4번에 여러분들이 편의점 돌아다니는 내용을 물어보니까 가상의 상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 어떤 친구는 이 상권 분석을 좀 잘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잘해서 영업 관리를 좀 그래서 그 상권에 맞는 상품을 소싱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게 그건 전 점포 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점포 이거 영업 관리는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으로서 나는 상권 분석 배웠고 들어가서 나는 이런 상권에 이런 식으로 영업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본인한테 있는 걸 좀 이렇게 끼워 맞추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니까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 그리고 그 이유와 해당 역량을 발휘해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죠. 500자밖에 되지 않고요. 가장 쉽죠. 팀워크 플레이 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소재를 갖고 있으라고 했고, 이 부분은 제가 그 영상 올려놓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여기에서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가 있죠. 여기 중에서 한 가지를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의수문, 대기조, 정직, 자자가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수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술, 그 다음에 조직이해, 아니면 정보, 아니면 직업윤리, 자기개발, 자원관리인데 뭐 다양한 역량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의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의사소통이실 텐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때 왜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한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잘 뭔가 듣는 게 필요하고 수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 여러분들의 해당 역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한 줄 언급해 주시고 관련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쓰세요. 어차피 소재가 이건 팀 프로젝트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 거랑 아니면 대외 활동은 거의 학교에서 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교내에서 팀 프로젝트 한 것도 뭐 전공자이신 분들끼리 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비전공자이신 분들이랑 같이 엮인 것도 있을 거고, 뭐 기술자가 기술이 없는데 기술을 뭐 요구하는 거 그런 거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출발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대활동에서 공모전 아르바이트 인턴, 사실상 요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뭘로 연결되냐면 여러분들이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여러분들 혼자서 모든 타임을 다 맡을 수도 있지만 연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타임에 뭐 해야 되고 내가 또 누군가한테 무엇인가를 인계해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전 사실 요것보다는 요거에 관련된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거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프랜차이즈 관련한 뭐 학회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공부한 거나 이런 과제한 거 그런 거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3번 갈까요?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운 점은 우리 없잖아요. 항상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이거 창의적이야 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마치 막 뭔가 막 스티브 잡스나 뭐 머스크처럼 막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창의는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셔서 하실 게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 즉 여러분들이 영업관리 하시면 이미 누군가 영업관리를 미리 해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맡아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든가 아니면 조금만 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더 투여시켜가지고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 개선한 거거든요. 개선한 거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완성한 경험, 성과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거꾸로 찾아 들어가면 내가 이걸 요구했으니까 성공했지, 내가 이거 자료 조사를 잘했으니까 성공했지, 내가 애들이랑 의사소통을 잘했으니까 성공했지 등등 뭐예요? 기존에는 안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소재 찾기 같은 경우에는 과제 수행 팀플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 2번과 3번에서 뭐 팀플레이 한 걸 여기다 하나 써먹었다. 근데 세 번째도 또 팀플레이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써주셔도 돼요.
대신에 일단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썼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전 요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업무 수행에서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인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끌고 들어와서 내 편을 만들게 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설득적인 부분, 그 설득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고 판단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손님을 만났을 때 해당 손님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다. 물론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런 걸 조금 짜내가지고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여기 EX로 써 있는 건 뭐냐면 저랑 같이 했었던 그 친구가 얘기해 줬던 거였는데 제가 딱 이 경험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글로써 작성해가지고 그냥 넘겨주는 거였는데 이제 글이 아니라 본인은 이미지로 했더니 되게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기존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이미지로 하니까 되게 좀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역시 뭐예요? 창의적으로 왜 글만 봐? 이미지로 하면 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에는 이런 방식만 썼지만 나는 그림으로 썼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게 선택되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었다라고 약간 좀 양념을 쳐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신 거 아니면은 업무 수행하신 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선한 거 창의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구조는 아주 쉽죠.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 그 다음에 S와 T, 액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 했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필요하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무엇이 있었는데 이런 한계 때문에 내가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주면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이 됩니다. 남들의 방식은 이랬지만 이런 한계가 있잖아. 나는 그래서 그런 걸 뭔가 좀 극복하고자 이 방식을 썼다. 했더니 결과가 좋았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어차피 지혜를 위에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선한 거 찾아보시고 없으면 성공하셨던 경험 그거에서 뭐 방법론이 뭐였지? 그걸 그냥 개선한 거다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죠.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CU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전 그냥 개인적으로 단점이 카드 할인이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왜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사러 왔을 때는 되게 좀 불친절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다신 가기 싫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쓰면 좋겠는데 약간 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구조와의 틀로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냐,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쇽쇽 빼먹으려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진짜 이쪽에 몸담고 계셨다가 아니면 깊이 있는 분석하셨던 분이 계시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편의점 업계에서 이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빼고는 너무 전문적인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합격 자기소개서 보면 진짜 어처구니없고 야 이걸 발로 썼는데도 합격을 했네 라는 자기소개서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안 봐요. 편의점 자기소개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채용 공고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다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적성 검사 AI 면접인지 안 보나요? 아무튼 여기에서 다 떨어뜨리는 것이지 저는 서류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서류를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AI 면접, 그러니까 저게 뭐 AI 면접인지 아닌지 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AI 면접을 보는 곳은 자기소개서는 많이 붙여줍니다. 많이 붙여주니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동네 좀 돌아다녀 보시고 써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발품을 팔아봤냐 요게 검증될 수 있으면 되고요. 어디를 가야 되냐? 당연히 CU를 가야죠. 근데 CU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같은 CU의 다른 상권, 뭐 주택가 상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오피스 상권이 있고요. 뭐 학교 상권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돌아다녀 봤을 때 세 군데의 뭐 공통점,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U만 가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항상 GS, 세븐일레븐은 거의 없죠. 오히려 이마트가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것 대비 어떤 점이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교 분석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할 대상을 좀 선정해 주셔서 요것대로 같은 카테고리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 대비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를 봐야 되냐? 뭐를 봐야 되냐면 매매사고. 제가 연구하는 항상 뭐 하는 거다? 매매사고 하는 거다. 매는 매출 관리, 두 번째 매는 매장 관리, 세 번째 사는 사람 관리, 네 번째 고는 고객 관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뭐냐? 저는 매매고예요.
그럼 매는 뭐냐? 매출 관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구나. 이미 굵직굵직한 것들이 지나갔죠. 뭐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지나갔으니까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도 기록해 놓거나 하면 되겠죠. 아니면 편의점 프로모션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블로그에 올려놓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해당 편의점의 프로모션을 다른 데 대비 어떻게 조금 특별하게 하나, 맞춤형으로 하나.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확 줄어들긴 했죠. 두 번째는 이제 매장이죠. 매장 관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청결도 보는 거예요. 더러운 데도 많아요. 진열도 그지 같은 데도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인가 거기서 인스타인가 봤는데 와, 어떤 분이 그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면서 진열 진짜 제대로 해놓은 거 봤거든요. 와, 진짜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즉 매장이 얼마만큼 깨끗하고 얼마만큼 진열이 잘 돼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에 거기가 장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언급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죠. 결국에는 프랜차이즈는 뭐예요? 다 퍼져 있는데 굳이 내가 이 편의점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결국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뭐 겉으로 드러나는 서비스일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진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나는 세 가지 관점으로 장단점을 얘기하겠다. 프로모션은 어떻고 그 다음 뭐 매장 청결도 이런 부분은 어떻고 고객은 어떻고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훌륭합니다.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죠.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기소개서만 작성하고 계신 건 아니고 난 진짜 편의점 가고 싶어서 미치고 팔짝 뛰겠다라는 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 분들만 전문적인 분석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유관점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 자기소개서 합격한 거 보셨죠?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제 느낌으로는 뭐가 붙고 뭐가 붙는지 뭐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신 분 당연히 붙어야죠. 당연히 붙는데 그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한 여러분들 중에서는 꼭 이렇게 써야 편의점 합격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제발 그런 거에 속지지 마십시오. 제가 이 퀵 리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소개서는요 평가할 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 이렇게 써야 돼, 깊이 있는 분석해야 돼 라고 하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업 쪽은요 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기본만 작성해주고 빨리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간 편의점은 많이 뽑아주고 있는 그러한 곳이니까 잘 작성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경험 기반으로 다 작성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업에 관련된 의사소통, 대인관계, 그 다음에 특히 편의점이나 유통 쪽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 로그인하셔서 작성하셔서 꼭 합격하시고 꼭 쉽게 그만두지 마시고 오래오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